마차 바퀴가 덜컹거리며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보리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젊은 행상인 로렌스는 이번 거래에서 얻은 모피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멀리서 수확 축제를 준비하는 파슬로에 마을의 활기찬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늑대신에 대한 오래된 전설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로렌스는 마을 외곽의 한적한 공터에 마차를 세우고 밤을 보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진칸에 쌓아둔 웅장한 보리 다발 사이에서 갑자기 이상한 바스락거림이 감지됩니다. 모피 이불을 조심스럽게 들추자 늑대의 귀와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가 누워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며 자신을 이 땅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 호로라고 소개합니다. 로렌스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녀의 정체를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러자 호로는 자신의 진짜 거대한 늑대 형상의 일부를 달빛 아래 증명해 보입니다. 인간들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호로는 쓸쓸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아득한 북쪽의 고향 요이치로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로렌스는 그녀의 비범한 지혜가 앞으로의 장사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기로 합의합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이 탑승한 마차는 다음 목적지인 거대 무역 도시를 향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호루는 마차 위에서 맛있는 사과를 한 입 가득 베어 물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도중에 들른 한 노천 주막에서 제렌이라는 이름의 정체불명의 젊은 행상인이 접근해 옵니다. 제렌은 특정 은하의 순도가 조만간 크게 바뀔 것이라는 은밀한 내부 정보를 속삭입니다. 그는 은하가치 변동을 이용해 막대한 상업적 차익을 남기자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건넵니다. 로렌스는 제렌의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호로가 은하들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를 예리하게 분석해냅니다. 그녀는 은화의 소리를 통해 제렌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은의 함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간파합니다. 제렌의 진짜 계획은 은화의 가치가 완전히 폭락하기 전에 가짜 소문을 퍼뜨려 쓰레기 코인을 처분하려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위기를 거대한 기회로 바꾼 로렌스는 이 거대한 사기극을 역이용할 치밀한 역공 작전을 세웁니다. 그는 거대한 규모와 자금력을 자랑하는 대형 무역단체인 밀론 상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로렌스는 밀론 상회의 책임자에게 왕국이 추진하는 은하가치 하락 비밀 사기 공작의 전말을 제보합니다. 밀론 상회는 이 은어들을 대량으로 미리 매입하여 향후 왕국과의 독점권 협상 카드로 쓰기로 결의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천만한 거대 음모를 눈치챈 경쟁 상회 메디오가 로렌스를 표적으로 삼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메디오 상회에 고용된 괴한들이 로렌스와 호로가 걷고 있던 한적한 골목길을 갑자기 가로막아 섭니다. 로렌스는 기지 발휘하여 호로를 먼저 안전한 밀론 상회 구역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밀쳐냅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에 몰린 로렌스는 결국 괴한들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붙잡힌 로렌스는 메디오 상회가 호로의 늑대신 정체를 약점 잡아 교회의 이단 신문관에게 넘기려 한다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밀론 상회 측의 극적인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한 로렌스는 호로가 지하수로에 갇혀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거대하고 어두운 지하수로의 복잡한 통로를 헤매며 로렌스는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외칩니다. 마침내 수로 깊은 곳에 쇠사슬로 묶여 홀로 떨고 있는 호로를 발견하고 로렌스는 서둘러 달려갑니다. 그 순간 그들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메디오 상회에 추격된 무리가 지하수로로 밀려 들어옵니다. 로렌스를 확실하게 구하기 위해 호로는 마침내 자신의 가공할 만한 진짜 신의 형상을 완전히 해방합니다. 거대한 혈랑의 모습으로 변신한 호로는 압도적인 포효 한 번으로 몰려오던 적들을 단숨에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사태가 완벽하게 수습된 후 밀론 상회와의 최종 정산에서 로렌스는 평생 만져보지 못한 막대한 투자 이익금을 획득합니다. 큰 위기를 함께 넘긴 두 사람은 한층 더 단단해진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마차에 올라타 여행을 이어갑니다. 기분 좋은 바람을 맞이하며 마차는 다음 대도시이자 종교적 중심지인 교회 도시의 경계선에 마침내 도달합니다. 저 멀리 구릉지 위에서 수많은 양떼를 노련하게 통솔하고 있는 젊은 양치기 소녀 노라의 실루엣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호로는 양치기 소녀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동물적 경계심을 품으며 날카로운 이빨을 살짝 드러냅니다. 동시에 성문 앞에서는 기사단의 원정 취소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며 도시 전체에 기이한 경제적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로렌스는 무언가 거대한 상업적 파멸의 징조를 직감하고 다급하게 마차의 속도를 높여 어두워지는 성문 안으로 진입합니다. 무거운 성문이 등 뒤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로렌스는 가슴을 짓누르는 기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마차 옆자리에 앉은 호로는 코를 킁킁거리며 도시 내부에서 풍겨오는 낯선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스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털어내고 다음 거래지인 교회의 도시 류빈하이겐으로 향하는 경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푸른 하늘 아래로 펼쳐진 광활한 평원을 가르며 마차는 다시 힘차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로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마차 가득 실린 볼이 이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멀리서 수많은 양떼를 몰고 오는 한 실루엣이 지평선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차가 가까워지자 양떼를 지휘하는 손길이 매우 정교하고 정성스럽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지팡이를 짚은 젊은 양치기 소녀 노라가 밝은 미소로 로렌스의 마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라의 완벽한 통제 아래 움직이는 양떼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호로는 로렌스가 노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자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그의 옷소매를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로렌스는 호로의 질투 섞인 행동에 당황하며 서둘러 시선을 마차 앞쪽으로 고정했습니다. 노라는 이 근처에 굶주린 늑대 무리가 자주 출몰하니 이동할 때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호로는 늑대라는 단어에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풍성한 꼬리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로렌스는 노라에게 교회 도시까지 동행하며 마차의 호위를 맡아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노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흔쾌히 수락했고 양떼를 이끌고 마차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호로는 마차 안에서 잘 익은 사과를 아삭하게 베어 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렌스는 이번 대도시 거래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겨 마침내 염원하던 개인 점포를 차릴 꿈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대성당의 첨탑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교회 도시 르빈하이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성문에 도착하자 엄격한 표정의 교회 기사들이 마차를 막아서고 삼엄한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호로는 기사들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마차 깊숙이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무사히 성문을 통과한 로렌스는 곧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레메리오 상회 건물로 향했습니다. 상회의 책임자는 로렌스가 가져온 대량의 무기류 상품들을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빛냈습니다. 로렌스는 기사단의 대규모 북방 원정 소식을 확신하며 전 재산을 털어 산 무기들을 신용거래로 넘겼습니다. 거래 서류를 품에 넣은 그는 이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일만 남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여관방에서 호로는 고급 에일을 마시며 로렌스에게 장난스러운 농담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깊어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 계속될 북쪽 고향으로의 여정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상금을 받기 위해 상회로 향하는 로렌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레메리오 상회 정문 앞에는 평소와 달리 험악한 표정의 사람들이 가득 모여 옹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로렌스의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해 내부에서 뛰쳐나온 직원이 기사단의 북방 원정이 전면 취소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외쳤습니다. 원정 취소로 인해 로렌스가 납품한 무기들의 가치는 순식간에 고철더미 수준으로 폭락해버렸습니다. 로렌스는 현실을 부정하며 상해 책임자의 덜미를 잡고 이것이 사실인지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고개를 숙인 채 상회가 완전히 파산했으며 자신들도 빚더미에 앉았다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 무기 구입을 위해 연대 보증을 섰던 막대한 거액의 빚이 고스란히 로렌스에게 넘어왔습니다. 르빈하이겐의 차가운 거리를 걷는 로렌스의 시야는 절망감으로 인해 점점 흐려져만 갔습니다. 당장 이틀 안에 수천 개의 은화를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가거나 평생 감옥에 갇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로렌스는 자신을 맞이하는 호로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호로는 로렌스의 비정상적인 떨림을 감지하고 급히 다가와 그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로렌스는 마침내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은 이제 끝장이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로는 절망하는 로렌스의 뺨을 감싸며 아직 살아있으니 반드시 빠져나갈 상업적 구멍이 있을 것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머리를 감싸쥔 로렌스는 파산한 레메리오 상회가 제안했던 극단적이고 위험한 마지막 밀수 제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교회 기사단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골드바를 몰래 반입하는 목숨을 건 금 밀수 계획이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범죄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교회 내부 사정에 밝고 양떼를 다룰 줄 아는 노라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기사단에게 발각된다면 그 즉시 사형을 면치 못할 무서운 도박이었습니다. 로렌스는 주먹을 피가 날 정도로 움켜쥐며 파멸 대신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밤 로렌스는 극비리의 노라의 임시 거처를 찾아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램프를 든 노라의 놀란 얼굴이 나타나자 로렌스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로렌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방법인 금 밀수 계획에 동참해달라며 애원했습니다. 노라는 법을 어기는 무서운 제안에 몸을 떨며 두려움이 가득 찬 눈으로 로렌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뒤따라온 호로가 차가운 눈빛으로 노라를 응시하며 이 선택에 세 사람 모두의 목숨이 걸려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세 사람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호로의 경고는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노라의 마음에 깊숙이 내리앉았습니다. 로렌스는 떨고 있는 노라를 안심시키기 위해 천천히 다가가 상냥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계획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양들의 털 사이에 숨겨 국경을 넘는다는 이 무모한 밀수 계획은 오직 노라의 완벽한 양몰이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도박이었습니다.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레메리오 상회의 가짜 장부와 그들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호로는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이 위험한 연극이 결국 파멸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찾아오자 세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가슴에 품은 채 안개 가득한 숲길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라가 휘두르는 지팡이 소리에 맞춰 수십 마리의 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완벽한 위장을 유지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국경 검문소의 군인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양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군인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호로가 몰래 바람의 흐름을 바꾸어 양들의 냄새를 흩뿌린 덕분에 군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통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무사히 넘긴 로렌스는 드디어 거액의 빚을 갚고 다시 자유로운 행상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숲의 한가운데에 접어들자 사방에서 전해지는 불길한 한기가 그들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호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더니 늑대무리가 아주 가까운 곳까지 추격해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양들이 포식자의 기운을 감지하고 사방으로 흩어지려 하자 노라는 다급하게 지팡이를 두드리며 무리를 통제하려 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노란 눈동자가 나타났고 숲의 지배자인 거대한 늑대무리가 서서히 그들을 포위해왔습니다. 로렌스는 노라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차에서 호신용 단검을 꺼내 들고 앞장서서 방어태세를 취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레메리오 상회에서 파견한 동행 행상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로렌스의 등 뒤를 겨누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상회는 처음부터 금을 독차지하고 로렌스와 노라를 늑대무리의 먹이로 버려 증거를 인멸할 더러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인간의 비열한 배신을 목격한 호로는 분노로 가득 찬 차가운 한숨을 내쉬며 머리에 쓴 후드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린 호로는 마침내 보름달 아래에서 거대하고 신성한 거구의 늑대로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숲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표효 소리와 함께 풍요의 신 호로의 진짜 모습이 밤하늘 아래 선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배신을 일삼던 상회의 용병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신의 위용 앞에 무기를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로는 엄청난 속도로 도주하는 배신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강력한 앞발로 그들의 테러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야생 늑대 무리조차 고대의 군주인 호로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했습니다. 로렌스는 거대해진 호로의 눈동자 속에서 이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슬픔과 고독을 발견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낸 로렌스는 거대한 늑대의 발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로렌스의 목소리를 들은 거대한 신령 늑대는 사나운 기세를 거두고 은은하고 슬픈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배신자들을 제압하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자 호로는 다시 작은 인간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로렌스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노라는 자신들을 구원해준 거대한 신의 존재와 로렌스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렌스는 생포한 상회의 용병들을 앞세워 밤을 새워 걸어 레메리오 상회의 본거지가 있는 도시로 다시 진격했습니다. 파산 직전에 레메리오 상회주 앞에 당당히 나타난 로렌스는 밀수가담죄와 배신 행위를 폭로하겠다며 강력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상회주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로렌스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막대한 빚을 대신 청산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상업적 승리로 인해 로렌스는 지옥 같았던 빚더미에서 완전히 벗어나 완전한 자유의 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로렌스는 위험한 여정을 함께 견뎌낸 노라에게 그녀의 몫으로 충분한 보상과 황금을 나누어주며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교회와 도시의 억압에서 벗어난 노라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진정한 양치기로서의 삶을 찾아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로렌스와 호로는 다시 단둘이 되어 마을의 작은 주막에서 달콤한 사과 가득한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호로는 귀를 쫑긋거리며 로렌스에게 앞으로 더 비싼 사과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할 것이라며 장난스럽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로렌스는 평생 그녀를 책임지겠다는 듯 호로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으며 변함없는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배신을 이겨낸 두 사람의 유대는 이제 그 어떤 황금이나 보석보다 더 단단하고 귀중한 유일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차에 가득 찬 밀과 털을 싣고 두 사람은 호로의 고향인 북쪽 요이치를 향해 끝없는 수평선 너머로 다시 행복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